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요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뭐 아실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 약세를 최근에 뉴스라든지 어떤 방송에서 보면 뭐만 조금만 나오면 바로 반등을 해서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좀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 최근에 어떠한 무언가로 인해서 잠깐 들어왔지만 이것이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갈 거라는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장기전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한번 해봐도 되겠어라고 하는 그 시작점은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 시작점은 그냥 기술적으로 보자면 주간 차트상의 MACD 오실레이터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최근에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조금 반등이 보이거든요. 셀트리온이 왜 반등할까? 라는 내용. 사실 이 반등이 그렇게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별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짧게 보니까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올라온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이 앞으로 이어질지 혹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게 조금 유치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어떤 내용을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보면 좀 길게 우리 시장을 봐볼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적당할지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원들에게도 조금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단기 매매를 한다면 혹은 월간 차트상에서 이렇게 우상향할 때 하는 어떤 이런 그래프에서 차트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월간 차트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거 특히 이제 뭐 과거에는 이랬죠. 볼린저 밴드의 설정값을 조절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잠깐 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매 단타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거 말고 차라리 추세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건 추세가 완전히 빠지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잠깐 반등하는 이 부분의 단타보다는 월간 차트상 우상향 하는데 잠깐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리는 정도 이런 곳이 오히려 단타가 어울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준을 뭘로 보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지표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지금 이동평균선을 200일짜리와 50일짜리 그리고 10일짜리 이렇게 세 개를 깔았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깔았는데요. 일단 200일 정도의 이동평균선이 이 검은색에 이렇게 들어 올려질 정도면 상당히 무언가가 많이 달라져야지 올라갑니다. 보통 주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종목들을 좀 보면 좀 볼게요. 보면은 크게 놓고 보면 이 검정색만 보면 이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확 휘어 올라가는 이 구간 있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확 꺾이는 이 구간 이런 구간이 시장에서 보면 아주 늦더라도 아주 경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 정도까지가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확 휠 정도면 종목으로 따지면 ROE라든지 EPS가 아주 강하게 치고 갈 때 200일 이평선이 확 휘어집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약간씩 등락을 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혹은 뭐 그저 그러한 이런 시장일 때는 200일 이평선이 들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과거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도 한동안 200일 이평선이 계속 이렇게 수평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 올라갔었죠. 과거에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이 200일 이평선이 다시 확 꺾이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200일 이평선과 그리고 조금 더 짧은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 종목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시장을 좀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장을 보면 지금 200일 이평선이 확 휘어 있고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확 꽂혀서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200일 이평선이 다시 들어 올라가고 50일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이 구간, 그러니까 확 빠진 구간에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배열로 되는 이 구간까지의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의외로. 과거로 한번 보면 이런 구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200일 이평선을 50일 이평선이 확 빼버리는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 다시 시장이 다시 정배열이 되는 구간, 이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우리 시장 요 모습이 혹시라도 요 언저리와 비슷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도 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확 빠져 있는 구간이 과거에, 너무 확대를 했네요. 한 요 정도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확 빠져 있는 역배열이 되는 구간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기도 역배열이 되어 있고 여기도 역배열, 그 다음에 여기도 역배열, 여기도 역배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시장이 확 좋아지지 않는 이상 200일 이평선은 잘 돌아 나서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50일 이평선이 올라갔다가도 또 빠지고, 올라갔다가도 빠지고, 올라갔다가도 빠지고, 뭐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그렇죠? 사실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할 때는 이 과거에 만약에 박스피를 본다면 우리 시장이 내년에도 실적은 그렇게 뭐 기대는 되지 않으니까요. 않는다면 적어도 이 주가가 이 11 이평선, 이 주가가 적어도 5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빨간색 50일 이평선이 있으면 11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 이것을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200일 이평선은 계속 옆으로 기죠. 근데 50일 이평선은 한번 역배열이 되고 다시 올라오고는 하는데, 가장 안전한 구간은 이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이 사실 가장 좋지만, 시장이 횡보할 때는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매매가. 그럴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 50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놀 때, 이렇게 완전히 바닥권에서 이 최바닥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가 좀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아직 이 50일 이평선이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 올라갈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이 지수가 50일 이평선까지는 회복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이 언저리가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러니까 매물대를 일부 과매도 구간대에서의 그 악성 매물대를 좀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주간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차트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를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고 보면, 일단 MACD 선으로 보면 이 영선을 이 MACD가 돌파하는 여기서부터
조금 공략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은 아직 이 영선이 여기 있는데 이 빨간색이 아직 가려면 멀었죠. 근데 분명히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뭔가 상승은 되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제로 매수하는 어떤 물량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은 일부 괜찮은 종목들에게서 짧은 매매가 났고요. 진짜로 물량을 크게 늘리는 곳은 이렇게 되는 구간 정도.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이렇게로 보여집니다. 이걸 한번 제가 섞어 볼게요. 주가랑 MACD를 따로 떼서 섞어 보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영선 위에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구간 조금 짧게 해볼게요. 지금 가운데 영선이 이렇게 보이죠? 영선이 보이고 MACD가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영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들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하게 짧게라도 수익을 내고 그냥 나와서 피해 있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영선을 기준으로 또 여기 돌아 나오는 이런 구간들, 그래서 짧게라도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구간, 그리고 다시 요 원저리, 요 원저리들 여기서 MACD 선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영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짧게라도 보는 매매, 이게 조금 엉성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일간 차트로 대응하기가 지금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고요. 뉴스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뉴스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표를 하나 가지고 보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요 정도, 요 구간에서 요 정도, 요 구간에서 요 정도,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장은 최근에 보면 아직은 여기서 지금 뭐 지그재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곳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계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래서 차라리 이 영선에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이것은 MACD는 모든 HTS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대신에 주간 차트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MACD가 돌아 나가는, 즉 어떤 보조지표들 혹은 주가와 이평선들이 좀 정배열되는 이런 구간들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그때까지는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하고, 만약에 한다면 추세가 살아있는 수급이 조금 잘 들어와 있는 실적도 좋은 종목에 짧게 매매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몇 주, 뭐 2주에서 한 4주 정도의 구간으로 매매하는 정도의 매매가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왜 짧게라는 이야기를 드렸냐면, 뭐 이렇게 시장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시장을 보면 이렇게 박스피가 내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럴 때는 길게 갈라치면 바로 빠져버리고, 또 갈라치면 빠져버리고, 갈라치면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장도 만약에 내년에 실적 전망치가 좀 좋지 않으니까요. 어떤 반등하고 또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뭐 짧게는 뭐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약 한 달 미만, 혹은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요 사이 정도 되는 매매 정도로만 좀 기술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 무역 분쟁 관련한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피해를 봐서 숫자화돼서
발표될 때쯤 되면 시장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50일 이평선 정도, 장기 이평선 정도를 회복한다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 최근에 셀트리온의 이 반등이 단순 반등인지 추세를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실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의 실적은 항상 좋습니다. 꽤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언제나. 근데 만약에 이 언저리를 어떤 강력한 어떤 지지와 어떤 저항의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요 구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다면 일단 이 회사는 아주 강력한 어떠한 저항, 지지를 받았던 이런 라인들의 가격대를 일단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꺾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보면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이 벌써 역배열로 들어와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빠지다가도 반등하고 또 빠지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실적이 언제나 실적이 그래도 조금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향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조금 위태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조금 저희는 반등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좀 바이오 쪽을 조금 더 기분이 좀 별로인 것이 뭐냐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을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민연금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색한 것 같아요. 좀 사실 그렇다고 과거에 안 그랬던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의 어떤 합병 그걸로 인해서 뻥튀기 됐던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드러난 것들은 근데 그런 주식에 1조 원 정도 1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조 원 정도가 매수가 되었죠. 지금은 정지가 되어 있는 기간인데 1조 정도. 근데 뭐 어떤 이유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는 보긴 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이거 심하네 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매수를 멈추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얘네들이 거래 정지 되기까지도 계속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산 것이 코스닥에서의 우량주를 던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정지되면서 셀트리온 쪽으로 좀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쪽으로. 그 매수세,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근데 셀트리온 역시도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이런 저항대 지지선을 거놓고 짝대기를 거놓고 이런 데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좀 급하게 좀 하락했던 이유는 사실 여기서부터 고점에 대한 징후가 있었긴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때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때는 잘 몰랐어요. 이때 뭐냐면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가격을 내릴 거라는 건 알 수 없었죠. 다만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는 약간 조금 성장세가 둔화될 수는 있구나 정도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에 얘네들이 발표했던 예상치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들이 있죠. 뭐냐면 테마색이 물량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이 테마색이 그 주식을 확 던질 때, 그렇죠? 주식을 확 던질 때 끝난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은 멀었다라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도 테마색의 물량이 한 1200만 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1200만 주 정도가 남았고요. 이들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한 2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들의 평균 단가, 매수 단가가 17,000원 정도예요. 17,000원인데 22만 5천 원까지 왔으면 이익 실현할 만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일부러 이익 실현한 것이고 아마 이들은 이만큼의 것도 이익 실현하지 않을까? 서서히 지금은 빠졌으니까 조금 반등하면 이익 실현하고 또 반등하면 이익 실현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테마색이라는 애들이 17,000원 정도로 한 3,573억을 투자를 해서 전번에 회수한 돈이 1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지금 22만 5천 원이지만 한 1200만 주 정도를 한 20만 원 정도에 팔고 나간다고 하면 한 2조 한 4천억 정도를 또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들은 17,000원을 매수한 애들이 지금 20만 원 정도면 팔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팔아도 되는 그 환경이 그 셀트리온의 가격 경쟁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돼요. 셀트리온의 하락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다만 10월에 물량을 던지고 그렇죠? 10월에 물량을 던지고 3개월 정도 잠깐 락업이 걸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분명히 왔다 갔다는 할 거예요. 셀트리온이. 근데 다만 3개월이 지나면 또 물량이 나올 거라고 봐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한 1월 정도 되겠죠. 10월, 11월, 12월, 그러네요. 12월 정도부터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셀트리온을 최근에 코스닥의 어떤 좋은 종목들을 내던지고 최근에 가장 속상했던 게 리노공업이었던 것 같아요. 리노공업. 리노공업을 너무 무식할 정도로 던져버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유지하고요. 10년 정도를 영업이익률 30%를 유지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딱 한 회사 리노공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들을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큰 쪽에,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예측이라는 건 의미가 없지만 좋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ETF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얘네들이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이제 정식으로 검찰 수사가 그렇죠?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잖아요. 쉽게 거래 정지가 풀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편입한 ETF들을 보면 이름 보면 타이거 200 헬스케어, 뭐 유명한 코덱스 헬스케어, 타이거 헬스케어, 뭐 다른 것들도 다 많아요. 경기 방어주에도 들어가 있고 삼성그룹주에도 들어가 있고 아리랑 주도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비중이 꽤 높아요. 의외로 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편입되어 있는 ETF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그 기사를 봤더니 물려 있는 그 신용 물량 자체가 얼마라고 했나요?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수치가 생각 안 나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물려 있는 그 신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주식 담보를 쓴 투자자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아마 그 현금 부족, 어떤 한계치가 온다라고 봐요. 한계치가 오면 현금으로 갚든지 무언가를 팔아서 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도가 나오겠죠. 매도가 나오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ETF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꽤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다른 일부 업종 그 종목책 업종들이 있는데 만약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팔리지 않고요. 나머지들만 팔게 돼요. 일률적으로 비율대로 이렇게 팔아서 덜어지면 계속 팔다 보면 결국에는 ETF 자체가 처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중이 이만큼 있었지만 다른 종목들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비중이 커진 꼴이 돼요. 이 ETF 안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지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연기금이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것이 사실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부분이 나중에 ETF 환매가 나왔을 때 추가 조금 더 과하게 하락할 확률도 있지 않을까. 더해서 이러한 물량의 소진이 됐을 끝날 쯤에 테마색의 물량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역배열이 되기 큰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크게 한번 볼까요? 과거에 정배열이 되는 구간과 역배열이 되는 구간을 볼게요.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구간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쫙 나오죠. 잠깐 역배열이 됐지만 다시 정배열이 되면서 다시 좋은 모습, 다시 역배열이 됐으면 안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을 뭐 예측하거나 이룰 수는 없지만 일단은 셀트리온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들어가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전으로 생각하시고 물량 조절도 잘 하시고 2018년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이 없거나 대부분 손실일 거라고 보는데요.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느샌가 역배열의 끝에 가면 반드시 정배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배열의 시간이 상승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역배열이 나오기도 하고요. 항상 반복되는 것인데 보통 가장 아쉬운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거의 고점에서 많이 들어오고 저점에서 포기해서 시장을 떠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구간이라고 보면 좋아지는 구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도 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